국어 햇쌤이랑 다 해보자. 안녕하세요. 고3 선생님, 정다혜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선생님이 이제 해설을 해드리게 될 지문은요, 기술 지문입니다. 솔직히 어려웠지? 멘붕 왔을 겁니다. 특히 딱 보이는 게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서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자,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게, 이걸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인지. 사실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선생님 이 두 번째 문단이 이해가 안 돼요. 문제는 어떻게 얼추 풀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해설을 요청한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비슷한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돼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없이 들어가 봅시다. 자, 얘는요, 기술 지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기술 지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계 독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계 독해가 뭐지? 앞에 걸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앞에 걸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걸 쌓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어요. 어떤 기기를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 오른쪽 버튼을 3초 누른 뒤에 왼쪽에 불이 들어오면 그 버튼을 3번 누르세요. 이런 문장이 있으면 오른쪽 버튼을 안 누르면 왼쪽에 불이 안 들어와. 이 기기를 이거는 실행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뭐다? 앞에 걸 이해 못해서 넘겨버리면 뒤에가 실행이 안 되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 독해, 누적 독해, 축적해서 만드는 독해 하셔야 됩니다. 자, 들어갑시다. 문자 입력창에 한 글자만 입력했는데 완성된 문구가 제시되는 자동 완성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지? 자동 완성.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예시는 약간 부적절한 예시들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꾸 뭐 이렇게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해도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자동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예시 넣어줬어요. 코라는 문자를 입력했다면 코피 코로나 만든 지 얼마 안 된 지문인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후보로 제시가 되어서 휴대전화와 같이 문자 입력이 불편한 경우 이런 것들에 태클 걸지 말아야 얘들아. 선생님 저 휴대폰으로 문자 입력 되게 잘하는데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키보드보다는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딴지 걸지 말고, 알았지? 자, 불편한 경우 문자 입력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사용했던 단어들 중에서 입력되는 문자와 첫 글자부터 일치해야 됩니다. 일단 코 했을 때 코로 시작된 애들 쫙 해야 돼. 자, 그런 다음에 그중 사용 빈도가 높은 것들. 그죠? 그래서 자동 완성을 했을 때 그 자동 완성으로 바뀐다면 내가 그 말을 자주 쓰고 있다로 보통은 받아들여지잖아요. 그죠? 높은 단어들을 후보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자동 완성에 대한 글인가? 를 생각해봤을 것 같아. 얘는 첫 글자 일치해야 돼요. 첫 글자 일치. 자, 그 다음에 사용 빈도가 높은 애들을 선택합니다. 그럼 둘 중 하나밖에 나올 게 없어요. 자동 완성의 어떤 좀 컴퓨터적인 원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다? 다른 게 나오거나. 둘 중 하나밖에 나올 게 없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근데 한 편 나왔어요. 한 편 나왔다는 건 앞으로 계속 하던 이야기를 잠깐 스탑하고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거 등장하는구나. 워드 프로세서에서 단어 찾기와 같은 검색.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쓰여 있는 것만 찾고 싶어. 그래서 검색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검색. 자동 완성이랑 비교하고 있는 건가?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대상으로 검색어가 포함된 문자열을 찾는 것이다. 그럼 모든 문자열들 중에서 내가 어떤 걸 검색하고 싶어요. 벚꽃놀이 이런 걸 이제 검색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뭐 엄청나게 긴 글에서 벚꽃놀이가 포함된 것만 찾는 거예요. 그죠? 이건 자동 완성이랑 좀 다르죠. 자, 그래서 검색은 자동 완성과 달리 굳이 달리라고 비교하는 문장 넣어줬다라는 건 뭐 나올 수 있다? 내용 일치 나올 수 있다. 자, 대상 문자열에 어느 위치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얘처럼 무조건 첫 글자가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다? 그 위치 상관없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사용 빈도 없어도 상관없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찾는 거니까 빈도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자동 완성과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검색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얘는 위치 중요하지 않습니다. 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번에 나올 건 둘을 계속 비교하면서 가거나 둘 중 하나를 잡거나. 그죠? 이거 두 개밖에 맥락이 나올 게 없네. 자, 그런데 보통은 뒤에 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보자.
검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치 여러분들의 그 대망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꼬이는 문장이 나오기 시작하면 차분히 읽어야 돼. 내가 놓치고 있는 정보 없는지 오히려 천천히 가야 돼요. 이해가 안 돼. 마음이 급해. 후루룩 후루룩 하다 보면 뒤가 다 무너진다 그랬어. 안 그럼 문제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게다가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내용 일치 혹은 숫자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놓치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악랄한 출제진들은 혹시라도 뭐 이제 관계자 중에 출제진이 있으면 미안하지만 악랄한 출제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질지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싸한 오답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틀리게 되는 것들이야. 오케이. 검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검색어를 자 이제 내가 검색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 그러면 부분 문자열? 이게 뭐지? 란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죠? 모르는 개념 나왔잖아요. 이게 뭐지? 내가 어떤 말을 찾고 싶어. 전체 그래서. 그럼 여기서 부분 문자열이라는 거를 만드나 보네? 생각하셨어야 된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부분 문자열과 비교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부분 문자열과 검색어를 비교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요. 맞죠? 자, 그래서 바로 예시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삐끗한 지점이 될 겁니다. 천천히 갈게요. 예를 들어 우리 글을 검색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워드에 검색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한글 땡땡. 지금 여기는 마땅한 문장 부호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됐지만 여러분들의 지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PPT를 만들 때는 이걸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일단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한글 땡땡. 우리나라에서 창제된 우리글이라는 띄어쓰기라는 부호가 포함된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가 포함된 18글자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 다 세지 마시고요. 요거 이 컬른이랑 그러니까 쌍점이죠. 쌍점이랑 띄어쓰기 포함해서 18개입니다. 18글자의 대상 문자열에서 이게 대상 문자열이구나. 전체. 자, 그러면 뭐예요? 부분 문자열 어떻게 만드는데? 자, 봤더니 검색한다고 가정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이게 전체고요. 대상이고요. 여기에서 우리 글을 검색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남았어요? 뭐 얘기해줘야 돼요? 부분 문자열 어떻게 만드는지 얘기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간단히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밑줄 기억 나왔으니까 무조건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우리 글이 세 글자입니다. 맞죠? 세 글자이므로 대상 문자열을 세 개씩 끊어라 이겁니다. 대상 문자열을 세 글자씩 잘라. 이게 중요해 얘들아. 여기서 놓치면 안 됩니다. 세 글자씩 자른 다음에 세 글자 통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글자씩 비교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자, 그래서 세 글자씩 한번 묶어보자 이것이. 한글 땡땡 그 다음에 글 땡땡 띄어쓰기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잘 봐봐. 하나 둘 셋 이렇게 부분 문자열 만들고 글 땡땡 띄어쓰기 이렇게 부분 문자열 만들고 그다음에 땡땡 띄어쓰기 우 이렇게 부분 문자열 만들고 자 그다음에 띄어쓰기 우 리 이런 식으로 부분 문자열 그다음에 우리 나 부분 문자열 리나라 부분 문자열 나라의 부분 문자열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하나씩 끊어가지고 세 개의 덩어리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몇 개가 생겨요? 16개 생기겠죠? 그죠? 16개 생깁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 글이라는 것까지가 라스트 그 뒤에 없기 때문에 뒤에 두 개는 묶일 게 없어서 이를 빼시면 돼요. 16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검색어랑 각각 비교합니다. 검색어 뭐였죠? 검색어가 우리 글이었어요. 우리 글과 한글 땡땡 비교. 글 땡땡 띄어쓰기 우리 글 비교. 다음에 땡땡 띄어쓰기 우 비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16번이잖아요. 가 아니라고요. 봐봐. 여러분들이 하나의 비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글자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준다. 세 글자를 각각 비교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총 16 곱하기 3. 이게 무슨 얘기예요? 봐봐요. 우리 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조합들이 있어요. 자, 우랑 한글 땡땡 비교. 우랑 글 땡땡 띄어쓰기 비교. 우랑 땡땡 띄어쓰기 우 비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가 들어간 것만 남기는 거야. 그죠? 쫙 남겠죠. 그 다음에 리랑 이거 비교. 리랑 이거 비교. 리랑 이거 비교. 또 들어가요. 16번. 자, 그래서 리가 들어간 것만 남깁니다. 그 다음에 글이랑 이거 비교. 얘 남겠죠. 글이랑 이거 비교. 얘 남겠죠. 글이랑
이거 비교. 얘는 안 남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와, 리와 글 3개를 각각 이 16개랑 한 번씩 들어가서 16 곱하기 3인 거야. 이해돼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서 친구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다가 끝났어요. 그죠? 분명히 지문은 짧은데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기억에 들어가 있는 12번 문제를 못 풀었을 거예요. 12번, 11번인가요? 12번이네요. 12번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12번 문제가 오답률 1입니다. 퍼센티지는 12번 문제 풀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6 곱하기 3 결국에는 48번의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남는 그 하나를 검색어로 지정하게 된다라는 거. 자, 검색어 길이에 비해 대상 문자열이 짧거나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 글에 비해서 한글 땡땡 요게 더 짧거나 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검색어와 비교해야 되는 대상 문자열이 길이가 쫙 길어져. 18글자가 아니라 20글자, 50글자 막 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부분 문자열 개수도 많아지고요. 부분 문자열 개수가 많아지니까 검색어랑 비교해야 되는 횟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 문자열 길이가 길어지거나 개수가 많아져. 문자열이 한 개가 아니라 이런 것들 한글 땡땡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문자열 자체가 되게 많아져. 이러면 비교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횟수가 늘어나면 하나하나 일일이 비교해야 되니까 당연히 검색 시간도 길어지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여기에서 하나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다음번에 넘어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했어야 되는지 사실은 똑같이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 역시도 시간을 재놓고 처음 이 지문 하나하나만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줘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푼 게 아니에요. 그냥 풀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쓰는 방식을 여러분처럼 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랬을 때도 이렇게 읽혔습니다. 다시 읽고 고민해서 나온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단 이야기는 나는 읽을 때 여기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전부 집어넣어서 해석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후루룩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18글자? 세 글자, 한 글자 비교, 한 글자씩 비교? 그러니까 이 한 글자씩 비교라는 것도 여기를 끊는 건지 여기를 끊는 건지 이해를 못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시를 줬으니까 요렇게 동글뱅이 쳐서 덩어리 만들어야 되는구나는 캐치를 했을 거야. 16개 나왔다 라는 것도 그냥 받아들였을 거고, 그 다음에 검색어와 각각 비교한다라는 말. 봐봐 얘들아, 생각해봐. 검색어를 통으로 비교하는 거면 각각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검색어가 여러 개가 있어야 검색어 각각이 되지. 그치? 근데 검색어는 하나야. 근데 왜 각각이란 말을 쓴 거야? 검색어 글자를 한 글자씩 끊으란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섬세하게 들어가야 돼.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문장에 나와 있는 걸. 그래서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이런 연습을 계속 하시면 분명히 다음번에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지문이 나왔을 때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더라 라는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저는 기술 지문 너무 힘들어요. 기술 지문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뚫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문장에 나와 있는 정보를 내가 다 집어넣으면서 해석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 하셔야 되고요. 계속 연습해야 돼. 이런 비슷한 걸 읽다 보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지. 특히나 알고리즘, 데이터 이런 것들은 흐름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뚫리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프 지문처럼 잘 뚫릴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방식을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기술 지문은 여기에 남는 게 별로 없어. 정리할 게 없어. 복잡한 게 문장 단위의 정보 하나하나 수집해가지고 단계를 거치는 거라서 생각보다 정리할 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술 지문이 선생님 필기가 제일 적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어느새 거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이에요. 그냥. 자, 그럼 검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검색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다른 방법 뭔데? 이거 얘기해 줄 거지? 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비교 대상을 한 글자씩 비교하지 않고 우리 글 그 세 덩어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만큼 비교 수가 줄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검색어를 끊어서 한 글자씩이다 라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그죠? 자, 비교 횟수가 줄어들게 되어 검색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맞는 말이지. 우리 글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그 덩어리들과 비교할 수 있으면, 자,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각의 문자열에, 이 각각의 문자열은 무슨 문자열 얘기하는 거야? 부분 문자열. 그죠? 부분 문자열이에요. 부분 문자열.
각각이라는 건 다수를 얘기하는 거고, 다수이려면 대상 문자열이 하나일 때는 각각이란 말을 못 써요. 대상 문자열 끊어놓은 부분 문자열이니까 이런 말을 쓰지, 얘들아. 그죠? 자, 거기에 특정 값을 생성하는 함수를 설정해 놓는답니다. 아하, 그럼 아까 부분 문자열들이 있었잖아. 한글 땡땡, 글 땡땡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이 덩어리들이 있었죠. 얘네한테 특정 값을 주는 함수를 하나 만든대요. 함수 fx를 집어넣는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수 모양 초딩 때 배우나? 초딩 때 요새 함수 배워요? 선생님 기억이 안 나네? 우리 함수를 이런 모양으로 배워요. 그죠? 자, 그래서 인풋 들어가면 아웃풋 나오는 걸 함수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풋에 자, 한글 땡땡 넣고 이 함수를 돌리면 어떤 특정한 해시 값이 나오도록 만드는 이 함수를 지정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설정할 수 있어. 이런 함수를, 이런 친구를 해시 함수라고 하고, 요렇게 어떤 문제를 딱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해시 값이라고 한다. 자, 만일 해시 함수가 입력 가능한 문제열에 대해 모두 다른 해시 값들 다 만들어요. 자, 그럼 봐봐. 한글 땡땡에다가 해시 값을, 뭐 해시 값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AB1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글땡 띄어쓰기는 뭐 A 뭐 1B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이런 식으로 나와. 해시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치자. 자, 그러면 검색어의 해시값, 검색어인 우리 글의 해시값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글의 해시값 뭔가가 있겠죠. 얘랑 이 16개의 해시값 중에 동일한 걸 비교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을 의문이 있습니다. 자, 봐봐. 검색어 해시값과 비교 대상 해시값을 비교하여 두 문자열의 일치함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봐봐. 이 비교가 이 해시값과 이거 비교, 이 해시값과 이거 비교, 이 해시값과 이거 비교해서 16번인가요? 아니면 야, 우리 글에 해당하는 해시값이 AAB1이거든? 야, AAB1 튀어나와. 해가지고 이 16개를 쫘라락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하나 뽑아내는 한 번인 건지 그게 헷갈려요, 선생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거든. 자, 그럼 봐봐요. 왜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지 뒤에 나와요. 이 단번에를 굉장히 좀 헷갈리게 쓰긴 했습니다. 단번에가 마치 이렇게 느껴지거든. 16개 해시값을 짜랑 내놓고 야, AAB1 나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그냥 파악할 수 있다는 건가? 비교했으면 무조건 한 번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 자, 근데 뒤에 나옵니다. 볼게요. 앞에 이와 같이 검색어가 3글자입니다. 18글자 대상 문자열이 제시된다면 비교 문자열은 16개입니다. 맞죠? 아까 16개 나왔었잖아. 16개입니다. 하지만 각 비교 대상에서 문자열 비교는 한 번의 해시값 비교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 봐봐. 각 비교 대상. 예를 들어 한글 땡땡에 해당하는 해시값. 그죠? 그 해시값과 대상에서의 문자열 비교는 그 검색어의 해시값 비교는 한 번만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한 번 해시값 비교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만에 끝난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전체 비교 횟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16개 쭈루룩 해놓고 야 AAB1 나와 해서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해서 총 16번.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전체 비교 횟수란 말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의문을 다 가졌을 때 지문에선 답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문제를 못 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진 의문에 대한 게 해결이 지문에서 안 된다면 문제로는 안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 번 해시값 비교라는 건 결국에는 이 앞에서는 한글 땡땡과 우리 글을 3번 비교했어야 되잖아. 우랑 얘, 리랑 얘, 글이랑 얘 이렇게 3번 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 글 전체, 한글 땡땡 전체를 한 번만 비교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물론 해시값 생성하는 함수의 연산, 이 짓은 해야 돼. 한글 땡땡 집어넣어서 AB1 만들고요. 글땡 띄어쓰기 넣어가지고 A1B 만들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연산이 비교 연산보다 짧으면 상관없어. 그죠? 자, 그래서 함수 연산이 추가되긴 하지만 이 추가되는 연산 시간이 글자 단위 비교보다 짧으면 상관없다. 함수라는 걸 집어넣어서 함수를 돌려야 되지만 이거 돌리는 시간이 더 짧으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시간은 단축되겠지. 함수라는 하나의 과정이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연산 시간이 더 짧으면 괜찮다라는 이야기. 자, 이런 이유로 해시 함수는 연산이 간단하다. 중복되지 않는 해시값. 요거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연산이 복잡해서 해시값이 겁내 이상하게 나와요. 겁내 길게 나와. 아, 이러면 오래 걸리지 당연히. 요거 연산하는 시간 짧아야 되거든. 간단한 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되면 예를 들어 우리 그래도 AAB1이고 한글땡도 AAB1이에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중복되지 않게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조건까지 줬습니다. 지문은 여기서 끝입니다. 짧죠? 지문이 되게 짧아요. 자, 그러면 내가 되게 초반에 예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에게 해줬던 얘기인데 지문 짧다고 좋아하지 마라. 짧아질수록 문제는 어려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치는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차라리 분명히 문제가 어려울 거 알잖아. 그러면 이 짧은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문이 짧으니까 지문 읽는 시간 단축해가지고 문제로 이제 투자를 하면 되겠다. 이러면 얘들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지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문제로 들어가서 더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이 짧네? 문제 어렵겠네? 지문을 꼼꼼히 읽어서 문제의 시간을 단축해야겠다.가 돼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죠? 대상은 문자열 전체가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부분 문자열로 쪼개는 게 방법이죠. 검색의 의미고요. 그다음에 검색을 하는 방법은 그 대상 문자열 전체를 부분으로 쪼개서 하나씩 비교하는 거야. 오케이, 맞는 말. 2번 검색은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문자열에 동일한 해시값을 생성하는 해시 함수를 활용한. 얘들아, 해시값 동일한 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나는 우리 글 찾았는데 한글 땡땡 튀어나온다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검색은 필요에 따라 다른 거에 대해서 동일한 거 나오는 순간 이건 잘못된 해시 함수다.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동일한 해시값 X 정답 2번입니다. 명확하게 X 포인트 선지에 존재하고요. 정답 바로 나왔습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검색어를 비교하는 알고리즘. 맞죠? 그 알고리즘 두 가지 얘기를 해준 거고. 그래서 글자 단위로 하나하나씩 비교하는 알고리즘과 해시 함수를 만드는 알고리즘 얘기해줬어요. 맞는 말. 자동 완성은 당연히 뭐 고려해야 돼요? 첫 글자 일치해야 되고요. 사용 빈도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해서 입력되는 문자가 포함된 문자열을 후보로 제시한다. 맞는 말. 자동 완성은 문자 입력 잘 못하는 경우에는 편리하게. 이거는 양심적으로 바로 알아야지. 그치?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정답 2번인 거 너무 쉽게 나왔고요. A를 이해한 내용입니다. 얘들아, 이 친구는 오답률이 전체 2위, 오답률 56%입니다. 절반 이상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봐봐. A가 뭐였지? 요건 해시 함수에 대한 부분이야. 잘 생각해보자. 검색어 길이가 짧아요. 자, 검색어 그래서 우리로 줄었어.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는 팁이 얘들아, 이거 자체로 읽으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앞에 나왔던 예시 활용하세요. 그냥 예시를 그대로 활용해버려. 그냥. 자, 검색어의 길이가 우리로 짧아졌어. 비교 대상의 개수가 줄어들어. 해시값 비교 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 얘들아, 검색어 길이가 짧아져. 그러면은 이거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된다고 해서 해시값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다른 해시값이 나오겠죠. 비교 대상은요. 봐봐. 두 글자니까 이제 18글자에서 3글자씩 끊는 게 아니라 2글자씩 끊겠죠. 그죠? 그러면 비교 대상은 17개 나올 겁니다. 그럼 뭐야? 비교 대상의 개수가 왜 줄어들어? 늘어나죠. 해시값 비교 횟수는 뭐 늘어날 수는 있겠네요. 17번으로 늘어날 수는 있겠네요. 그죠? 2글자니까 2글자씩 끊어야 돼서 2글자씩 끊어야 돼서 17개 나오니까 비교 대상은 늘어나요. 비교 횟수는 증가할 수 있어요. 17번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 문자열에 반복되는 글자가 많다면 반복되는 글자가 많아요. 자, 그러면 해시값이 얘들아, 해시값이 커지고 작아지고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해시값 크기에 대한 건 언급한 적이 없어요. 알 수 없음. 자, 검색어보다 긴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난다면 이제 문자열 개수가 늘어났어. 그러니까 문자열이 한글 땡땡 우리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이제 영어 땡땡 막 이러면서 이렇게 늘어났어. 문자열이 여러 개 늘어났어요.
비교 대상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해시값 비교 횟수가 증가 너무 맞는 말 이거 어떻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맞는 말입니다. 그죠? 아니 문자열 개수가 늘어나면 비교 대상 늘어나겠지 이렇게 끊어가지고 얘는 이제 16개였잖아. 똑같은 문자열 개수 있는 거 뭐 18글자짜리 16개 또 생기는 거예요. 32번 해야 돼요. 비교 횟수 늘어나겠죠. 정답 3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4번은 왜 틀렸나 봅시다. 대상 문자열이 한 개입니다. 한글 땡땡 어쩌고 저쩌고 우리말 이렇게 우리 글 이렇게. 자, 한 개일 경우 검색어 길이가 짧아져요. 우리 글에서 우리로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비교 대상 길이는 줄어드는 게 맞겠죠. 그죠? 비교 대상의 길이는 처음에는 한글 땡이었다가 한글 뭐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땡 뭐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한글 땡, 글 땡, 땡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죠. 자, 그럼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드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자, 근데 뭐예요? 얘들아, 길이가 줄어들면 개수가 많아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시값 비교 횟수는 증가합니다. 17개로 늘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글에서 우리로 줄어들면 2글자씩 끊어야 되니까 18글자면 17개의 비교 대상이 나오고 그럼 뭐예요? 우리 글로 비교할 때는 16번이겠지만 우리랑 비교할 때는 17번 해야 되니까 감소 안 합니다.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상 문자열이 2개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문자열 개수가 2개가 됐어요. 검색어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검색어 길이가 길어졌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뭐 4글자로 이제 늘어났어. 혹은 뭐 5글자로 늘어났어.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의 개수가 늘어나라고 했는데 비교 대상의 개수는 줄어들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2개잖아요. 그죠? 봐봐. 예를 들어서 검색어 길이가 3글자에서 4글자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15개가 만들어지고 똑같은 18글자짜리야. 그럼 부분 문자열 15개 만들어지고요. 똑같은 거라고 했을 때 15개 만들어져서 30개 돼요. 대상 개수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검색어 길이가 3글자가 아니라 17글자야. 그러면 비교 대상은 처음부터 17개. 그다음에 한 글자 빼고 나머지 17개. 2개밖에 없어요. 2개. 얘도 2개. 4개 됩니다. 비교 대상 개수가 줄어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얼마나 길이가 길어지냐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 x. 해시 함수의 연산 시간이 증가할 수 있겠고 이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연산 시간, 해시 함수의 연산 시간 요거는 문자열 개수에 따라 연산 시간이 어떻게 된다라는 말은 딱히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산 시간은 글자 단위 비교에 대한 연산 시간과의 상대적 비교만 하고 있는 거지 연산 요거에다가 긴 걸 집어넣으면 오래 걸립니다. 이런 건 딱히 없어요. 혹은 긴 걸 집어넣으면 큰 값이 나옵니다. 이런 말도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헷갈리는 게 나온다? 그럼 뭐 하라고? 앞에 쓰였던 예시 갖고 오라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됩니다. 실전에선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일반론적으로 선지가 이런 식으로 일반 내용을 얘기하는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하기가 정말 힘들어져. 이해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망의 오답률 1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67%입니다. 거의 10명 중에 7명 가까이 틀렸다는 얘긴데 너무 허무하게 나와서 할 말이 없고 그리고 사실은 나는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조건화가 약간 부족하긴 했어요. 지문에서. 뭐냐면 봐봐. 기억 가장 간단한 방법. 그러니까 이 세 글자 우, 리, 글이랑 따로따로 16개 비교했던 16 곱하기 3 나왔던 그거 있죠. 그거에서 이 조건을 추가한다고 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검색어에 문장 부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문장 부호가 있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경우 띄어쓰기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방법이긴 하거든. 이런 조건에 걸리면 애초부터 비교하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 내가 봤을 때 이것까진 헷갈려도 괜찮아. 선생님 문장 부호 안에 일단 요거 콜론 들어가는 건 알겠어요. 쌍점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이것도 문장 부호로 봐야 되나요? 요걸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금 더 조건화를 해줬으면 지문에서 문장 부호 한다. 문장 부호 이거 땡땡과 문장 부호가 아닌 띄어쓰기 띄어쓰기를 이렇게 표시만 한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눈치껏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띄어쓰기를 따로 뺐어요. 문장 부호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죠? 물론 선생님 문장 부호 요거 두 개 다 포함하고 얘는 이것만 한 걸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거지. 근데 문장 부호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그 비교 대상 문자열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한글 땡땡 우리나라에서 창제된 하고 이 띄어쓰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문장 부호에는 콜럼만 들어간다. 요것만. 자, 문장 부호가 포함되지 않는 거. 예를 들어 검색어에 문장 부호가 없어. 그러면 애초에 문장 부호 들어간 그 문자열들은 다 제끼면 됩니다. 그죠? 오케이.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경우 띄어쓰기 위치를 똑같이 잡아서 그것부터 비교하자라는 거지. 자, 일치하지 않는 건 제낀다. 오케이, 좋습니다. 첫 번째, 우리 띄어쓰기 글로 검색할 경우. 자, 봐봐. 얘가 검색어야. 새로운 검색어죠. 우리 띄어쓰기 글. 그러면 글자 띄어쓰기 글자 조합이에요. 맞죠? 오케이. 그런 경우 띄어쓰기가 일치하는 비교 대상 3개다. 그럼 봐봐요. 여기 글자 띄어쓰기 글자 조합이야. 그럼 뭐 있어? 글자 띄어쓰기 글자 조합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글자 띄어쓰기 글자 조합. 요렇게 2개밖에 없어요. 선생님 여기는요 글자 얘는 글자가 아니라 문장 부호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껴.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몇 개 만들어지는 거야? 얘들아? 3개가 아니라 2개. 그쵸?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 1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 심리라는 게 정답이 1번에서 나오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게다가 그냥 내용일치도 아니고 뭐 서술상의 특징도 아니고 뭐 문학도 아니고 어휘 문제도 아니고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보기 문제에서 정답 1번으로 나온다? 되게 불안해요, 친구들이.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만약 너무 불안하면 밑에까지 다 읽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에 비교 횟수. 이렇게 되면 당연히 비교 횟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2개의 문자열이랑 우리 글 해서 띄어쓰기 글자를 이제 끊어가지고 하나씩 비교를 하겠네요. 그죠? 비교할 수 있을 거고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우리 글로 검색하면 문장 부호가 있는 거는 제끼겠지. 그지? 문장 부호가 있는 건 제낄 겁니다. 그러면은 6개의 문자열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6개의 문자열이 나오고 그 6개랑 한 개씩 더 비교해야 되니까 18번이겠죠. 아마도. 자, 그러면은 비교 횟수가 더 많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얘는 애초에 대상 문자열이 2개고 얘는 대상 문자열이 6개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 대상은 띄어쓰기 우리나, 리나라 같이 3글자로 된 이라고 했는데 어머 얘들아 우리 글로 비교를 할 경우 요거는 더 많다가 더 맞는 이게 맞는 건 이게 더 많죠? 그죠? 이게 더 많죠? 맞아요. 비교 횟수보다 얘는 대상 문자열, 부분 문자열이 2개고 얘는 부분 문자열이 6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더 많습니다. 자,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띄어쓰기 우리나, 리나라 같이 3글자로 된 비교 대상들.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선생님 이거 띄어쓰기 된 거 제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봐봐. 이건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있는 경우에 띄어쓰기를 제낀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검색어에 띄어쓰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 있는 것까지도 끊어서 비교합니다. 맞죠? 맞는 말. 자, 우리 글로 보면 검색할 경우 부분 문자열 한글 땡땡 글땡 요거 띄어쓰기 우 같은 경우에는 문장 부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다. 그렇죠. 검색어에 문장 부호가 없잖아. 그럼 문장 부호 있는 것들은 다 제낀다 그랬어. 그래서 이 땡땡 콜론 있는 애들은 다 제낍니다. 맞는 말.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일치하는 문자열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 띄어쓰기 글로 검색할 경우에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글자 띄어쓰기 글자 조합이 2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우리 띄어쓰기 글은 없어요. 그죠? 아까 봤잖아. 요거 선생님이 비교해 줬잖아요. 그죠?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맞는 말. 이게 정답 1번입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휘 문제라서 그렇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네, 얘들아.
보자. A부터 E의 사전 적정입니다. 사전 적정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낸다. 사물 현상을 함께 들어있거나 넣는다. 말, 행동, 형편을 긍정하고 이해한다. 생겨났다, 이루어지다. 인식해서 판정 내린다. 요길 포인트로 잡고 그 맥락이 맞는지를 보시면 3번밖에 없어요. 가정하다인데 가정하다라는 게 긍정한 겁니까? 아니죠. 내가 만약에 뭐 1등급이라고 가정해보자. 라고 했을 때는 그건 긍정하고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답 바로 3번이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넣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고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그 지문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지문 있죠?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독해해 보세요.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독해하세요. 그래서 기술 지문을 푸는 이 플로우가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면 다음번에 이런 것들 이렇게 해볼까? 저번에 읽었었던 그 해시함수 지문이 이런 식으로 그 개수를 재는 거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였으니까 얘도 비슷하지 않을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해하시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하시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뭐다? 반드시 지문 안에 있는 모든 글자, 모든 정보 다 넣어서 해석하셔야 돼. 하나라도 띄워버리면 뭐다? 작동이 안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 지문도 여러분들이 선생님 너무 극혐이에요, 안 풀래요 하는 그런 지문이 아니라 기술 지문 충분히 쌉 가능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풀 수 있는 지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의 기술 지문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한 독해 방법이나 이런 것들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 강의 찾아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안녕.